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2,2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마이너스 5%, 도지, 시바이노, 라이트코인도 마이너스 5% 하락이 매우 큽니다. 리플에다 폴리곤,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하락이 작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폭락시킨 메인 이슈는 하루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미국 친암호화폐 은행 실버게이트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고요. 뱅크런 리스크에 실버게이트 주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57% 대폭락하고 부족한 현금을 메꾸려고 은행에서 자사주 시장으로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실버게이트는 미국계 회사로 코인베이스 거래소, USDC 스테이블코인 운영하는 서클, 박소스 코인 금융회사, 코인체구러 갤럭시, 코인 선물 투자 운영사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까지 미국 내 핵심 코인 산업과 연계되는 은행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하고 K뱅크가 연계되어 있는데 K뱅크의 주가가 폭락했다 뱅크런 리스크가 있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죠. 코인 투자하는 개인들 필수적으로 K뱅크 이용하고 국내 코인 관련 기업들도 K뱅크 이용률이 높은데 미국의 K뱅크가 연례보고서 발표 못하고 현금 메꾸기 위해서 자사주 계속해서 매도하니까 시장에서도 충격이 크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실버게이트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작년 FTX 파산으로 손실이 크지 않을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DCG 그레이스케일도 FTX 투자는 했지만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실버게이트는 미국 증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피해 규모 공개가 되는 거고요. 실버게이트 손실이 커서 뱅크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뱅크런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 맡겨놓고 은행 부도 나서 예금조차 못 돌려받는 상황인 거고요. 실버게이트 파산되면 여기 있는 코인 회사들 손실 메꾸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코인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트코인 역시 경우에 따라서 2만 달러 지지선도 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은행 뱅크런은 쉽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미국 고금리의 긴축 단계이긴 하지만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이 많고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위해서 실버게이트 리스크 사전에 차단할 듯 하고요. 하루 전에 폭락 컸지 이번 주 마지막 장에는 추가 폭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애프터 향에서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 불안한 국면에 진입한 데 반해 나스닥 QQQ는 플러스 2% 상승을 했습니다. 실버게이트가 미국 금융 신뢰도 전반을 흔들 정도면 나스닥이 플러스 2% 이렇게 상승은 못하죠. 나스닥 상승은 미국 BJ 조업지수 55포인트로 컨센서스 54포인트 상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지수는 50% 아래로 하락이 큰 반면에 BJ 조업지수는 반등이 온 거죠.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위주의 국가입니다. 미국 경제 잘 돌아간다는 거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 금융위기 전 BJ 조업지수 보면 현재 반등 온다고 해도 100% 안심할 수 있는 구간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12월 바닥 찍고 반등은 왔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고 이번 지수 또한 전월보다 약간만 하락한 모습이고요. 2008년 때도 약간 반등 왔다가 8월에 미국 기업들 실적 미스 크게 나오고 대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빅테크 어닝이 나오는 가을 직전이 가장 큰 리스크다 생각이 되고요. 애플 아이폰 판매량 감소하고 실적 미스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대신에 단기간에 실버게이트 사태가 빠르게 정리되고 3월 8일 파월장 연설 또한 큰 이슈가 없으면 나스닥 당분간은 큰 하락 나올 가능성은 낮다 볼 수 있는 거죠. 실버게이트처럼 이렇게 약한 골이 계속해서 무너지면 파르장 역시 강한 긴축 발언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때문에 미국 경제는 큰 문제 당장에는 없고 코인 시장만 실버게이트로 하락을 하는 건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빠르게 체크를 해보겠고요. 나스닥 반등 것에 비해 코인 이번 폭 나온 것은 롱 포지션 청산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23,000달러 두 달 연속 강력하게 지지받았던 구간이 무너지니까 롱 포지션 청산이 평소에 2배 이상 200밀리언 이상 크게 났고요. 작년 FTX 파산 때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롱 포지션 청산이 크면 추가로 청산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결코 한 번만 롱 포지션 청산 일어나는 게 아니죠. 꼬시기로 올리는 듯 하다가 쭉 빼버리는 움직임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선물이 주도하고 있는데 선물 매물대 보면 25,000달러에서 여기 빨간색 숏포지션 다 청산시키면 27,000달러 30,000달러 레벨도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 구간 숏포지션 많다는 것은 개인 세력들 누구나 알 수가
수가 있기 때문에 꼬시기로 이렇게 숏포지션 만들어 놓고 개인들 25,000달러 여기 구간에서도 계속 현물 매수하게 만드는 거고요. 중경투 하루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 대기업 임원들 미국 주식 내부자 거래 계속해서 일어나고 주가 매도하면서 나스닥 상승세도 주춤합니다. 거기에 실버 게이트 사태로 다시 하락을 한 건데 비트코인 롱 포지션 가장 많은 구간이 19,000달러이고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22,000달러 이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롱 포지션 청산 나오면 21,000달러 아래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22,300달러에서 롱 포지션 매물대가 두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하락보다 현재 구간 횡보를 하며 롱 포지션 물량 늘어나면서 한 번 더 큰 청산이 올 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경투 초보 F 가격들은 이미 하락 올 줄 알고 비트코인 숏 포지션 마진 투자나 현물 투자에서도 수익 보고 현재 편안합니다. 비트코인 23,000달러에서 50% 현금화했고 비트코인 포함 일부 코인 정도만 홀딩을 하고 있고요. 멤버십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까지 계속해서 하락 온다, 코인 가격 여기 가격까지 내려올 때 매수 가능하다 공지 드렸습니다. 6일 전 비트코인 26,000달러 하락 가능하다, 당시 23,000달러 24,000달러 할 때 절대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드렸죠. 하루 전에도 22,500달러 재하락 오면 22,000달러 하락도 가능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22,800달러까지 하락 왔다가 반등했죠. 그리고 3월 15일까지 비트코인 23,000달러 유지를 해줘야 되고 3월 중순에 재상승 시도 가능성도 60% 이상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락으로 16,000달러 내려가는 것보다는 19,000달러 20,000달러 정도 하락 오다가 조정 정도로 끝날 것이다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샌드박스,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코인, 리플도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 추천 매수 가격까지 공지를 드렸고요. 리플 앞자리만 알려드리면 400원대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 500원 이상에서 현금화 50%하고 하락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23,000달러 이상 매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초보IP 가입하셔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샌드박스는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린 코인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부서 해체하고 미국 거대 자본들 메타버스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샌드박스 같은 중소형 메타버스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 안 하는데 홀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우리 리플 마이너스 0.4% 하락에 하락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샌드박스는 마이너스 7.8% 폭락을 했고요. 2월 저점하고 현재 비슷한 구간인데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메타버스 산업학화로 장기적으로 샌드박스 홀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월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거래량은 살아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반등 한 번 정도는 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언제 매수하냐가 중요하죠. 비트코인 롱 포지션 정상 한 번 더 남아있다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여기 빨간색 99일선은 못 지키고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 큽니다. 다음 지지 구간은 피보나치 382 구간이고요. 그런데 382 구간 또 못 지키고 하락으로 오면 샌드박스는 1월 여기 최저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죠. 하지만 저점 무너져도 이 정도 거래량 존재하는 코인은 여기 저점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샌드박스 장기로 가져가기는 아쉬운 코인이지만 단타 투자로는 괜찮은 코인이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코인들 또한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두시면 수익에도 긍정적일 듯 합니다. 수익률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작코인들이 훨씬 더 크고 홀딩 시간도 짧기 때문에 수익도 빠르게 볼 수가 있고요. 파워레저 업비트에서 하락이 가장 많았는데 2021년 12월 비트코인 69,000달러 고점 찍고 하락 올 때 파워레저 움직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 폭락에 한 달 정도 추가 하락은 했지만 직전 고점 부근까지 재상승을 했고요. 여기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100% 이상 수익이고 두 번째 반등 이후 하락은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과 반등을 반복했습니다. 저점 가격만 잘 체크를 해두면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죠. 여기 구간 라인 그어두고 가격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서 반등에 팔고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년 5월 6월처럼 알트코인 대폭락에 파워레저 큰 폭락이 리스크는 되었지만 상승 이후 당장에 저점 깨지는 것보다 5개월 정도는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저점 깨지고 폭락 오면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손절 라인 여기 구간 책정을 해두시면 아래로 내려가면 현금화 100% 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단타로 투자하실 때는 금액을 얼마나 투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저점 꺼놓고 투자하고 몇 달간 계속해서 수익이 나니까 처음에는 100만원 투자했다가 수익 보고 그 다음에는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단타 금액을 늘리는데 세력들도 개인들 자금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매수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가격을 폭락시키는 거고요. 여기 구간 저점에서 100만원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수익 나신 거는 홀딩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월 6월 연준이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그 다음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코인 시장
않는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자코인까지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폭락보다는 조정 이후 상승 가능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